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얘들아, 나가든 나가지 않든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시험 문제는 프리하게 낼 수 있어요. 야, 외부 지문도 그냥 갖다 넣어서 내는데 수업 전혀 안 해주고 뭐 교과서에 있는 거 가르쳐줬네 안 가르쳐줬네 얘기할 게 안 되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아예 생뚱맞은 문법 개념이 아닌 한은 문학은 뭘 갖다 넣어도 너 나한테 이거 안 가르쳐주고 왜 시험 문제 내냐 이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냥 너희가 풀어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수업은 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나가는 둡시다. 야, 그럼 질문 한 번만 해볼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 갈래가 뭐였어? 뭐였어? 칼럼이었는데 뭐였지? 페이지 앞으로 가봐. 9페이지 봐. 논설문이잖아 이 자식들아. 논설문이기 때문에 주장과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이 사람의 주장이 뭐였었어? 내재적 동기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였지. 맞지? 근거 첫 번째가 뭐야? 어떤 실험을 예로 들었지? 문제풀이 하는 거 보니까 5분 더 늦게 풀더라고. 외재적 동기로 푸는 사람은. 그리고 쉬운 것만 할 수 있더라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근거는 뭐였어? 어떤 사례? 성공한 사람들 3명 보니까 그 사람들 다 뭘로? 내재적 동기로 살았는데 큰 성취를 이루었더라고. 그래서 내재적 동기로 살자는 거였어. 근데 봐. 거기에 예상되는 반론 나오디 안 나오디? 예상되는 반론이 나오고 그 반론에 대한 뭐까지? 반박 내용까지 들어갔잖아. 그래서 그게 논설문의 구성이다를 너희한테 보여주는 글인 거야. 논설문이에요. 그럼 첫 번째 반론, 예상 반론이 뭐였어? 외재적 동기면 어때? 일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거였잖아. 거기에 대한 반박의 내용이 뭐였니? 주는 사람이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치? 뭐 그런 내용 나왔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반박은 야,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만 예로 들면 어떡해. 필즈상 받고 뭐 노벨상 받고는 너무 대단하잖아. 그러니까 그랬겠지. 거기에 대한 반박의 내용은 뭐였죠? 그렇지. 내재적 동기로 이만큼의 성과를 이뤄냈다면 일반 사람들도 내재적 동기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논설문이었고요. 생뚱맞게 논설문에 왜 이옥설이라는 글이 붙는가는 10쪽, 11쪽 먼저 본 다음에 넘어갈게요. 10쪽 보세요. 자, 논설문은 몇 단 구성이라? 3단 구성이라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3단 구성입니다. 서론에서는 무엇을 하기 위해 밀어주는 힘을 동기라 하는데 동기에는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가 있다라고 했지. 여기 내용 전개 방법 뭐였었어? 정의. 그리고 내재 동기랑 외재 동기로 동기를 분류했었어요. 여기 내용 전개 방법 같은 건 알아야 돼, 얘들아. 그 다음 본론에서 외재 동기의 보상에 따라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걸 주장했죠. 그것의 예가 뭐였어? 사례. 실험을 예로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죠. 자, 그 다음 본론 2에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내면의 기쁨을 느끼는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뭘 들었어요? 사례를 예로 들었죠. 3명의 사람들을 예로 들었고요. 마지막 내재 동기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야지 기쁨을 느낀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요약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2번 이 글의 제목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이라고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 서술형 문제로 좋다 이거. 자, 뭐라고 할 거야? 한 문장으로 밑에 스스로들 써봐. 칭찬은 외재 동기야, 내재 동기야? 외재 동기입니다. 외부의 칭찬보다
내재 동기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삶을 살아갈 때 진정 기쁘다 혹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됐어요? 위에 있는 내용을 다 쓰기는 어려우니 요약해서 쓴다면 외부의 칭찬보다 내재 동기를 통해 살아가는 삶이 더욱 행복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자, 첫 번째 근거는 밑에 표를 봅시다. 실험 예를 들어보니 외재 동기보다는 내재 동기가 창의적이고 어려운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됐죠. 사례 3가지, 수학자, 물리학자, 피아니스트 전부 다 내재 동기를 통해서 삶의 행복을 느꼈죠. 그래서 주장은 내재 동기에 따라 삶을 살아가자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처음에 흥미 유발하느라고 뭘 하면서 질문 던졌어, 안 던졌어? 처음 서로네, 그치? 그래서 질문을 던져서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끌었다. 집중하게 했다는 것도 기억하고요. 자, 예상 반론 10쪽의 2번에 중요합니다. 오른쪽 라인 밑에. 외재 동기면 어떠냐?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냐? 이거의 반박은 외적 보상만 쫓으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어려움이 있고 외재적 동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경쟁이 치열하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때? 질투와 배신 이런 게 팽배해진다. 두 번째 예상 반론은 평범한 사람들이랑 다르잖아. 일화가 너무 대단한 사람들 아니냐?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이 대단한 사람들이 무슨 동기에 유혹이 더 크니? 외재적 동기에 유혹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은 내재적 동기에서 찾더라. 자, 그럼 오른쪽에 이 글에서는 논증의 타당성 요소 다 있어요, 없어요? 주장 명확해, 안 명확해? 명확하지? 근거 확실하게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반박의 여지가 있는 반론 있었어, 없었어? 반론, 예상 반론 나왔지? 반박도 나와, 안 나와? 나왔지? 근거 객관적이야? 그쵸? 실제 실험 근거가 근데 실험의 출처가 정확히 나왔었니? 실험의 출처가 좀 나오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쉽네요. 그죠? 자, 그럼 질문할게요. 이 글에서 필즈상, 피아노상,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주고 봐봐, 이 사람들은 내재 동기 때문에 행복해졌잖아 라고 했잖아. 이게 연역적 추론이야? 귀납적 추론이야? 귀납이야. 여기서 귀납적 추론 방식 사용됐다는 거 한 번 더 잡고 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욕설 이제 12쪽으로 가서 이욕설의 논증 방식 때문에 이 이욕설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얘들아, 이욕설은 한문수필이다. 뭘로 쓰여 있었게? 한문으로 쓰여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한역해서 번역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한문수필 이욕설은 글의 갈래가 수필입니다. 그런데 이 옛날 고전수필이거든. 고전수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2단으로 구성이 돼 있어. 첫 번째, 자신이 겪은 경험 혹은 이 일화를 먼저 얘기하고 이를 통해서 자기가 느낀 바를 얘기하는데 이 느낀 바에 대부분 뭘 들어가냐? 교훈이 들어가. 그래서 이 설이라는 갈래는 굉장히 교훈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 옥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집을 고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옥설은 집 고친 썰 푸는 거야. 참화설은 말 빌려 탄 썰 푸는 거야. 말 그대로 썰을 푸는 거야, 썰을. 자, 그런데 집을 고친 경험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거냐? 읽기 전에 먼저 얘기할게. 야, 이 사람이 집이 낡아가지고 비가 막 쳐오는 거야. 뭐지? 마법 같은 일이네. 하나를 끄면 하나가 켜지고 번갈아서 삐록삐록거리면서. 근데 행랑채가 3칸이 다 비를 맞았는데 2칸은 서너 번 계속 맞았는데 그냥 뒀어. 아예 다음에 고치지 뭐. 언제 아저씨 불러야지 이러다가 시간이 좀 갔고, 하나는 이번에 비 오자마자 3칸 다 같이 수리해야지 해서 수리를 했는데 오래된 2칸은 어떻게 됐을까?
너무 많이 썩어가지고 완전 석가래부터 완전 기둥까지 갈게 생긴 거야.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었어. 근데 한 번만 비 맞은 건 고칠 게 별로 없었겠지. 보수하는데 어렵지 않더라고. 자, 이 경험을 통해서 야, 뭐를 얘기하냐?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다. 사람도 잘못이 있으면 빨리 뭐 해야 돼? 고쳐야 되지. 어릴 때 애기가 자꾸 거짓말해. 그럼 그 거짓말한 거 딱 고쳤으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거짓말 안 했을 텐데. 자, 이때 나오는 게 바늘도둑이 뭐 된다고? 소도둑 된다고. 빨리 고치지 않으니까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더라? 몹쓸 지경에 이뤄서 차마 고쳐서 쓰지 못할 만큼 형편없는 사람이 되더라. 자, 근데 좀 더 생각해서 확장해 볼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그러냐? 나라 일, 정치도 마찬가지다. 자, 정치에도 잘못된 정치를 하는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이 있어 없어? 탐관오리 같은 새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런 인물들을 가만히 두면 나중에는 나라가 어때져? 위태로워지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만큼, 고치기 어려울 만큼 병폐가 심해지더라. 그러면 여기는 이것만 알아두세요. 이거 내용 전개 방법이 뭐겠어? 연역, 귀납, 유추. 세 가지 중에 뭐야? 이게 유추야. 유추를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이욕설이에요. 이해되셨죠? 유추가 뭐예요? 유사한 것에 빗대어서 추론하게 하는 거야. 집을 고쳤던 경험과 사람을 고치는 경험. 그치? 사람 고치는 것과 나라 정치를 고치는 경험. 그래서 유사성에 기대어서 내용을 전개하는 걸 유추라고 하는데, 얘가 유추를 사용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럼 고래는 무슨 방법 사용했다고? 시훈이 오늘 힘들어? 잘 듣고 있어? 다리는 전혀 잘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막 이러면서 약간 다리를 봤을 때 약간 정서적으로 지금 힘든 뭔가가 느껴지는데 기분 탓인가? 아니, 다리를 떨어도 그냥 이렇게 떠는 게 아니라 으억 막 이러면서. 자, 보세요. 그럼 앞에 고래는 무슨 내용 전개 방법? 귀납이야. 얘는 유추야. 그래서 얘랑 같은 내용 전개 방법을 물어보면 유추를 찾아야 되는데, 뭐 인생은 마라톤이다. 끝까지 달려봐야 알고, 뭐 삶은 계란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비슷한 것에 유추하는 것들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13쪽은 답을 맞췄고요. 한번 넘어가 보세요. 14쪽부터 답 맞춰야 되지 않아요? 몇 쪽까지 답 맞춰야 돼요? 23피까지를 내가 숙제로 냈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안 돼 있는 사람 손? 안 돼 있는 사람 지금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푸세요. 베껴가는 거 의미 없어요. 그냥 다음 주 토요일 날 같이 풀이하는 게 나으니까. 자, 나머지 친구들은 같이 답을 맞추면서 오답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14쪽 8번부터 맞춰야 되겠네요. 맞죠? 5, 4, 아니다. 17, 8번에 5, 18. 논증을 보완할 수 있는 제한 뭐 있겠어? 내재 동기를 따르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례를 넣는다든지, 그 반론에 대한 걸 미리 막으면 좋잖아. 혹은 칭찬과 고래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힌다든지, 뭐 이러면 더 좋겠지. 10번에 3, 5, 12번은 안 풀었겠다. 맞아? 이욕설 문제라. 지금 바로 푸세요. 우리 이욕설 그래도 전문을 읽어볼까? 그러자. 안 읽어봤잖아. 12쪽 봅시다. 이거 요약만 하지 말고 전문 한번 읽읍시다. 찾았어요? 자, 은림아, 우리 이욕설 읽어줘. 그중 북한은 먼저 건 장로의 개가 생지 오래되었어도 내가 그것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그만 아직까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다.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 번 넣고 샜던 것이라서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이번에 수리하려고 보니 비가 샌지 오래된 것은 그 아래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수리비가 무척이나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은 제목들은
아직 운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 자, 잠시만. 여기 이옥설에서 집을 고친 경험을 보니까 한 번만 비 맞은 거랑 오래도록 고치지 않은 거 서로 어때요? 대조적이죠. 그치? 그리고 비가 센 지 오래된 것은 못 쓰게 됐지만 한 번 맞은 것은 온전했다. 역시 대조적이죠. 그러고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도 이옥설이 들어가? 고2 이번에 문학이 이옥설이 시험 범위거든? 고2 명일이? 설마?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제 공유하고 그러지 않겠지? 작년 1학년 선생님이 둘로 쪼개졌잖아. 2학년에 한 명 있고 1학년에 한 명 계시고, 그치? 모르냐? 지금 현재 남아 계시는 그 선생님이 어려운 프린트를 많이 주던 선생님은 아니야. 그 선생님 2학년으로 갔거든? 근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선생님이 문학을 되게 병맛이라고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뭐랄까, 좀 그렇게 돼. 그 선생님 작년에 그 문학 문제 낼 때 되게 좀 그렇게 내시더라고. 좀 그렇게라는 건 뭐냐면, 낯선 시 하나를 넣고 제막매가에다가 하관이라는 시 붙여놓은 다음에 하강적 시어 사용됐다고 하면 맞았다고 해야 되는데 수직적 하강이라고 해서 수직은 아니다. 팔랑팔랑 나뭇잎이라서 수직적 하강은 아니다. 하강은 맞지만 그게 답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뭐랄까 되게 지엽적인 문학 문제를 내기도 하는. 그러니까 보기 볼 때 잘 보고 풀어. 보기를 찬찬히 급하게 시발 막 이러고 풀지 말고 빨리 풀어도 점수 더 안 주는 거 알지? 10분 남기면 뭐 가산점 이런 거 없어. 시간을 끝까지 충분하게 다 쓰세요. 알겠죠? 자, 거기까지 읽었어. 거기까지의 내용이 뭐야? 집을 고쳤던 경험입니다. 이게 1화에 해당하겠죠? 그쵸? 그 다음부터 이제 느낌 바로 한번 가볼까요? 정서가 2번 문단 읽어줘. 나는 그것을 통해 사람의 눈을 봐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생각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서도 그것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 쓰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다. 또 자신의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남에게 해를 입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저 집에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어디에다 유추했어요? 비슷한 것에 사람의 몸. 잘못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 한다는 내용이었지. 그 다음 3번 문단으로 한번 가볼까요? 위수 읽어줄래? 아직도 나라의 정치를 마찬가지이다. 백성의 주민의 노래들은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오히려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급하게 바로 잡으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늦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행동을 조심히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어찌 행동을 조심히 하지 않겠는가? 의문형으로 물어봤잖아. 근데 사실 이게 주제거든. 뭐 하란 뜻이야? 행동을 조심해라. 잘못된 건 빨리 고쳐라. 라고 말하는 걸 굳이 의문문으로 이게 서리적 표현으로 강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유추예요. 그래서 오른쪽 라인에 2번 논증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유비논증입니다. 이게 유비논증. 유비논증. 유사성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다. 유비논증이에요. 됐죠? 자, 이게 이옥설인데 12번으로 가서 10번, 11번, 12번은 다 이옥설이라 안 풀었을 것 같아. 맞아? 푼 사람 손. 안 푼 사람이 훨씬 많네. 이거 세 문제 빨리 지금 풉시다.